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해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쓰는 글입니다.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겪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정말 제 얼굴에 차라리 침을 뱉었으면 뱉었지 곧 죽어도 입이 안 떨어져서 어딘가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심정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제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절 배신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일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졌고 상대방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든 일은 두 사람이 가져다 준 충격이자 가장 큰 변화와 다름이 없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서 겨우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내막을 적어보겠습니다. 호칭은 편의상 남편으로 할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되었고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크게 다르지 않아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인위적인 만남이었을지 모르나 그 후 저의 마음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깊어졌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만남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치관과 도덕관념이 좋았고 무엇보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유머 포인트와 감동 포인트도 비슷해서 감정선도 저와 많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벌이의 수준과 양가 모두 부모님들께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그렇게 처음엔 모든 조건을 재고 따지며 만나기에 적당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고 저도 결혼을 앞둘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과의 결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조건에 부합한 남편은 제게 신랑감이라는 존재로 다가왔어요. 처음엔 알아가는 시간만 가지려 하였으나 생각보다 남편은 좋은 남자였고 완벽에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혼전순결주의를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 이름이 세례명일 정도로 말이죠.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저도 종교심이 지극한 편이라서 혼전순결주의를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20대 내내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전부 그것 하나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더군요. 물론 저도 직접 고백을 받거나 하면 제 가치관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말로만 그러는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착각을 해서 혼자서 나가려고 하고 그러더군요. 저는 정말 싫었고 진심으로 혼전순결주의자였거든요. 미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제가 비싸게 군다는 등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등 정말 다시 생각해도 치욕스러운 발언을 쏟아냈고 그걸 하지 않으려면 음담패설이라도 해주길 바랬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순결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오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제 혼전순결의 사상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서 이미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기 전에는 제게 손도 쉽게 잡지 않고 붙지도 않는 그러는 사람이어서 뭔가 더욱 믿음직스럽게 느껴졌고 제가 생각해오던 혼전순결의 사상을 항상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만 받다가 그런 배려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남자라면 더욱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선으로 만난 사이치고는 꽤나 오랜 시간을 연애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
남편이 제게 한 가지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딩크족으로 우리끼리 살고 싶단 이야기였습니다. 제게 혼전순결이라는 가치관이 이미 정해져 있듯이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것도 저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사상이 이해받았기 때문에 남편의 사상도 이해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원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부모가 될 준비가 덜 되었는데 아이를 덜컥 낳으면 아이가 혼자 크는 것도 아닌데 불행하게 자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상이 변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이가 저희가 결혼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도 얘기했고요. 남편은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5월에 식을 올렸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혼전순결주의자여서 뜨거운 신혼생활에 대한 로망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제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싶을 정도였어요. 아이를 낳네 마네 할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니마니 하는데. 처음엔 남편이 제게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정말 많은 걱정을 했고 오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고민을 남편의 동생, 즉 제게 도련님이 되는 사람에게 털어놓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시부모님 두 분 다 매우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분들이라는 것과 도련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내면은 저보다 성숙하다는 거였죠. 도련님께 남편과 다툰 일이라거나 서운한 일이라거나 하면 정말 귀신같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대해주니까 시댁 가족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그런 파렴치한 상상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출장 업무가 정말 적은 직종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유별나게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에게 이런 출장 업무 맡겨서 미안하다는 팀장님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겉으로는 괜찮다며 우스갯소리를 내며 넘어가곤 했어요. 그때도 부산으로 출장을 2박 3일간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쉬움이 담긴 작별 인사라고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섭외한 업체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던 거였고 2박 3일로 잡았던 출장은 당일치기로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의 의사소통이 안 되어 문제가 터져서 제가 필요했던 거였는데 제가 나타남으로써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려 그렇게 길게 머무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신혼인데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2박 3일 동안 출장 간 것으로 해놓을 테니 바로 집으로 가서 이틀 쉬어도 된다고 얘기해 주었죠. 정말 뛸 듯이 기뻤고 남편에게 바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려주려고 하는데 결혼 이후 제가 이벤트를 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깜짝 몰래카메라처럼 몰래 집에 숨어 있다가 남편을 놀래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서 쉬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차 다가오길래 저는 어디에 숨어서 놀래키지? 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다급하게 호다닥 숨었어요. 숨고 나서 보니 어쩌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부 침실의 붙박이장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남편이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왁 하며 놀래켜야지 하며 킬킬대고 있었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남편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형, 나 도착했어. 어디야? 언제 와? 하면서 제 남편과 도련님이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잇 하면서 그냥 나가버릴까 하다가
이왕 놀래킬 거 도련님이랑 남편이랑 동시에 놀래켜야지 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남편을 기다리는 도련님이 참 귀여웠고 형제끼리 우애가 참 좋다 싶어 흐뭇했죠. 도련님은 거실에서, 저는 침실 속 붙박이장에 숨어 있었고 남편이 올 때까지 저는 붙박이장 속에서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놀래킬 준비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부부 침실의 문을 여는 인기척이 났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왔다고 확신했고 붙박이장 문을 박차고 나가 놀래키려고 몸을 일으킨 그때 들려서는 안 되는 묘하고 이상한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나가려던 몸이 굳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집에 제가 숨어 있단 것을 모르니까 도련님과 제 남편만 있는데 그런 소리가 왜 나겠습니까? 도련님이 나갔나? 남편은 그럼 누구랑 들어온 거지? 도련님은 대체 언제부터 알았던 거지?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면 대체 언제? 누구와? 대체 왜? 따위와 같은 수십 수백 가지의 상상을 하며 전 정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붙박이장에 숨어 있으면 숨어 있을수록 제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점차 높아졌고 더 이상 가만히 들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붙박이장에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고 그대로 문을 열고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더는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거든요. 제 남편과 도련님이었어요. 끼익 하는 작은 인기척에 두 사람 모두 그곳에서 나온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하얗게 질렸고 두 사람 모두 기겁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볼 대로 전부 다 본 뒤였고 그냥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의 사연들을 보면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상상을 참 많이도 했던 나였는데 정말 예상하기 힘든 순간을 실제로 마주하니 몸이 굳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도련님은 저와 마주치자마자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 신혼집을 나섰고 남편은 제게 다가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가오지 말고 떨어지란 제 말에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동영상도 찍었겠다. 난 거리낄 것들 없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당장 해명하라고 남편을 노려보며 닥달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전 몰랐는데 남편은 재혼 가정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시아버지와 도련님, 그리고 시어머니와 제 남편, 이렇게는 절대 곧 죽어도 안 닮았다고 생각했고 그냥 한 사람만 빼다밖에 닮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각각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시고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였고 아이를 본인들이 직접 맡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도 데려와서 넷이서 살게 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련님과 남편은 호적상 형제이지만 따지고 보면 남남인 셈인 거죠. 게다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 친구가 생긴 것 마냥 좋고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신다고 집을 떠나시게 되면 둘이서 의지해서 지냈답니다. 사춘기, 성에 한참 관심이 많았던 두 형제는 그때를 기점으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둘이서 만나온 세월이 15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 혼전순결을 지켜주었던 이유도 제게는 욕구가 생기지 않아서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고 저와는 위장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게 무슨 봉변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남편에게 말이에요. 저와 왜 결혼을 한 거냐고. 왜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고. 이게 사기 결혼이랑 뭐가 다르냐고 하면서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입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애인이 생기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와도 자긴 사랑으로 키워줄 자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도련님과 자신의 사이를 이해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화목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원하는 거잖아요. 화목한 가정과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버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당신은 미친 것이 분명하고 틀림없다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인생 하나를 짓밟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래, 맞아. 나도 내 동생도 당신 이용한 거 맞아.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정말 착하고 순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에게 자식이 고작 2명 있는데 그 2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엄두가 안 났어. 그러다가 등살에 밀려서 당신을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위장 결혼을 하자고 생각을 했지. 내 동생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러고 있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정말 많이 망설여졌어. 그래도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넜고 당신한테 죽을 죄를 지은 거 전부 다 알아. 앞으로 갚으면서 살게. 정말 문제없는 가족으로 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도련님도 실컷 도망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제게 무릎을 꿇으며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부모님께 말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울고 싶은 사람도 저고 상처받은 사람도 저 아닌가요? 때려 죽어도 시원찮을 놈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제 남편이 본인의 새어머니가 데려오신 동생과 사랑하는 사이인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돈도 원하는 대로 주고 다 제 마음대로 해줄 테니 부모님께 알리지만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러나요? 저는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시아버지도 뭐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댁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친정은 어땠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어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결혼 이후에도 도련님과의 만남을 지속했던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도련님도 저와 같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여자친구를 두고 있었던 아주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데 제가 잘못 걸린 것이 맞구나 싶었어요. 얼굴도 모르지만 그 여자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어떻게 자신들의 부당한 성취향을 숨기고 싶어서 엄한 2명의 여자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고요. 게다가 저는 이미 망쳐졌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충격과 공포를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이혼소송을 준비했고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애원하던 2사람은 제가 시댁의 모든 진실을 터뜨림과 동시에 태도를 180도 달리하여 제게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었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8개월 만에 제가 그렸던 꿈같은 결혼 생활이 파경에 맞게 되었어요. 저도 당시에 받았던 충격이 생각보다 컸었던 것인지 일도 그만두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정에서도 전부 제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너무 싫다가도 너무 슬프고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젠 누구도 다시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한 것까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상처를 전부 다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참 어디 가서 이야기를 꺼내기에도 불편하고 동정심만 살 것 같아 이렇게 익명으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소연을 한 것 같아서 그런지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